펠로시 누나 CNN 나왔는데 지금 확실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만에 방문 예정이다. 한 건 했다라는 게 이거고 TSMC가 지금 날아가는 이유가 이건데 지금 아시아 순방으로 해가지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게 대만 정부 고위 관리와 미국 관리가 정했다. 양쪽에서 쌍방에서 지금 얘기 썰 푼 겁니다. 대만 간다라고. 그래 지금 보시면은 지금 펠로시 의장의 공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계속 가겠다라고 표현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가지 말지란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원 의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서열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미국에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 부통령이 있고요. 그 밑에 하원 의장이고요. 그 밑에 상원 의장이야. 이럴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에서 서열이 겁나 높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분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 상원이 아래예요. 하원이 더 많잖아.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상원 의장이 부통령, 그러니까 그 표결할 때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표를 한 표 더 던질 수 있다라는 거고, 상원이 여기 50명인가? 요거잖아. 50 플러스 1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열로 놓고 보면은 이제 하원 의장이 얼마지? 하원이 300인가 400인가 되거든요. 하원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걸 이끄는 의장님이잖아. 대장님. 100명밖에 안 돼요? 일본이 200명이가 되나? 이래요? 잠깐만. 지금 일본이랑 헷갈린다. 하원 의원 수 435명의 개별위원은 지역을 대표하면 435명이라는데? 아, 상원이 100명. 아, 상원이 50명, 상원이 100. 아, 50대 50이구나 지금. 죄송합니다. 민주당 50명이구나. 쏘리. 네. 50대 50 100명이지. 100명이고 여기가 430, 그치? 435명. 자, 이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겁나 힘이 세고요. 지금 상원이 50대 50이고 하원이 민주당이 많은 편이잖아. 더 많잖아. 그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루다. 완전히 그 하원부터 상원 대통령까지 다 이제 민주당이 석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 그리고 지금 부통령이 누구야? 해리스 누나가 생각보다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돼. 그지 않아? 그리고는 지금 나오는 게 펠로시 누나죠. 그럼 여기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잠깐만, 바이든 다음 누군데? 이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땡긴 거잖아. 이거 아니야? 펠로시 누나가 이제 저 이든이 오빠 꺼져봐.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갑소. 트럼프한테도 니 지금 지는 거 같은데 나 펠로시 트럼프를 때려 부수러 백악관으로 진출을 그러한 어그로의 일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냥 내피셜이에요. 저의 내피셜. 웃자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펠로시 누나는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으로서는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그로를 끌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본인의 정치적인 그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톱3에 들어갔다라는 소리고 여기서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안 그래도 재선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만약에 중간선거 했을 때 하원 싹 물갈이 돼가지고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은 그 물결을 이겨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민주당이 누가 있냐고. 뭐 오바마가 새로 나올 거야? 오바마가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되는 인사가 누가 있어. 근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흐름에서 제일 센 사람은 펠로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바이든과 계속 각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뭐 조맨친 의원 이런 사람 있겠지. 이분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매겼잖아. 저는 그래서 지금 펠로시가 어떻게 보면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 본인의 의견을 바이든이랑 계속 이렇게 좀 반하게 가는 게 있긴 있거든. 근데 이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의 뭐 개파 싸움 혹은 그 민주당 내에서의 차기 서열? 랭킹? 요런 쪽으로 보면은 펠로시 이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행보에서 바이든도 니 대만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안 듣잖아. 안 듣잖아. 그래서 뭐 조맨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바이든이 정책을 한다, 바이든이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반기를 든다 혹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이든의 재선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살 길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바이든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통수를 때리고 이 통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히 지켜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내피셜이긴 한데 펠로시 누나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국인의 움직임들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행보로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 트럼프가 압승이다. 근데 트럼프도 지금 말이 워낙 많아서 저는 트럼프보다는 트럼프 밑에 있던 그 마이크 머시 우리 되게 깔끔한
이상하게 생긴 형님이 있는데 부통령 했던 형님,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했던 마이크 펜스 이 형님, 이 형님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이 겁나 깔끔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딱 그 전형적인 미국인이잖아. 전형적인 미국인. 저는 이 형님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미국인에다가 본인 소신 있게 할 말도 딱딱하고 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 펜스 형님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형 63세입니다. 이 형 나올만 하거든. 59년생이야. 트럼프가 얼굴이 큰 거냐 이 형이 작은 거냐. 이 형님이 어깨가 엄청 넓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군사행동 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중국 내부 이슈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함부로 미국을 때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얘기는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ING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핑핑이 형이 누구를 찍었느냐 부동산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찍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지금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구입자들 있죠.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계약 한 사람들이 먼저 돈을 냅니다. 돈을 먼저 내요. 그러고는 부동산은 이걸로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은행에다가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구입자 역시도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그 공산당이 관리하는 은행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쪽으로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구입자 쪽으로 대출해주고 이거를 돈을 계속 회수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가지고 은행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나눠 가져가는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간에서 돈을 다 빨아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핑핑이 형이 뭘 건드렸냐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으니까 출산율의 문제가 뭐냐 1번이 교육이고요 2번이 주거다 이러면서 주거와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육은 뭐였습니까 사교육 금지 그리고는 시험 금지 요런 거는 때렸죠 주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부동산 규제 때리고 있잖아 근데 이 규제를 때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애들이 워낙 난잡하게 어떻게 보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부실화되는 이런 사태가 나왔고요 부실화되다 보니까 공사가 멈췄는데 공사가 멈추니까 누가 돈을 안 줘 얘들이 공사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공사라고 돈을 안 줘요 그럼 얘들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땡기기 어려워지지 그럼 부동산 중간에서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던 곳에 있어가지고 규제를 때렸는데 아니 지금까지 돈을 잘 내고 있던 부동산을 구입했던 이 인민들이 돈 못 준다 너네 지금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내가 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공기도 못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네한테 돈을 왜 주냐 이러면서 돈을 안 갚겠다가 됐고요 이러면서 이거를 핑핑이 형한테 때리는 게 아니고 일로 가면은 총살 당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때려요 일로 가는 거지 안 갚아 은행이 지금 중간에서 돈이 딱 막혀버린 거야 핑핑이 형 때리면은 저 끌려가잖아 저 중국은 어디냐 오지 말고 그 신장 자치구로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어디로 지금 화살을 돌립니까 은행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지 그럼 은행은 돈은 빌려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와 대출을 줬는데 대출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회사들이 부실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은행들은 얘들이 부동산만 했냐 나머지에도 대출과 이렇게 구조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야 내가 너네한테 은행 예금 맡겨놨는데 괜찮냐 하면서 돈 내놔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게 그러면 살리는 법은 하나예요 뭐 공산당에서 직접 이쪽으로 돈 꽂아주면은 살릴 수 있지 근데 이 부실 채권들을 공산당이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게 터진다는 건 아닌데 이게 공산당이 다 감당을 했을 때 그러면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뭔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이 동네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외적인 문제까지 또 일으킨다? 그건 어려울 거다라는 거지 이거 해결하기에도 아주 많은 집중과 노력과 돈과 재정과 자원과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기업들도 신용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지방은행까지 신용도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모든 거는 공산당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감당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뭐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게 될 수 있냐라는 거지 터트리지는 못합니다 왜? 이거 터트리면은 공산당 무너지는 건데 중국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극으로 가면 눈 돌리기가 필요하다 눈 돌리기를 과연 돈을 써야 되는 전쟁으로 돌릴 수 있냐 못 돌리는 거지 왜? 그렇게 돌리면은 진짜 중국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원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자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요 반도시와 같은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이런 그 힘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일진일퇴지 아니 누가 전세계 무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랑 전세계 무력 뭐 22위?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공방전 에이
지금 러시아가 2등인데도 새로운 미사일이나 새로운 탱크를 못 만들어요. 뒤에서 찍어내질 못해. 군수물자가 확보가 안 돼. 왜? 다 썼으니까. 그리고 새로 만들려고 보니까 자원이 없어. 중국제 반도체로는 미사일을 못 만들어. 이 첨단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기가 되고 이게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전쟁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레디가 된 상태냐? 아직 안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흐름을 읽으면서 중간에서 지금 규제 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관점에서 중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냐? 못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우리는 시뮬레이션만 돌렸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면서 모든 규제를 딱 당해보고 나니까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 돈은 있어. 루블화로 바꿔서 루블화로 결제해라. 돈은 분명히 벌고 있어. 근데 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때린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은 일단 미군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미국에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그 얘기는 합니다. 대만의 안보를 미국이 지키겠다라는 70년대 협정 문서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문서가 확인은 아직 안 됐어요. 그 문서가 정말 있다 그러면은 미군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유엔군은 못 들어갑니다. 왜?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 상임이사국이 통과가 돼야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유엔군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상임이사국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거든. 유엔군 못 들어가. 유엔 안보리 못 들어가잖아. 지금 유엔군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평화유지군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났다, 유엔군 못 들어가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반대할 건데 만장일치해야 보낼 수 있잖아, 군대를. 미군이 들어갈 수 있냐? 미군은 몰라요. 그 서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펠로시가 진짜로 이번에 대만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왜 대만으로 누가 안 갔냐? 왜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만에 안 갔을까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 원차이나예요. 뭡니까? 대만이 중국 거다. 미국은 지금까지 원차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룰을 인정한다라고 했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 원차이나 룰 인정한다고. 근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간대. 중국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거잖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아니 네가 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만나고 왜 제주도지사를 만나러 가지? 라는 게 지금 중국 원차이나의 입장이에요. 이 정책의 입장이라고. 제주도지사를 만나러 왜 제주도지사로 바로 가지? 우리나라에 오는데? 왜 중국이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넨 제주도로 가냐? 이거거든.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되지. 바이든이 인정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전쟁을 할 거냐? 근데 중국은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 체력이 안 된다라는 거지. 복잡한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과 중국에 각재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소위 말해서 펠로시 누나가 뭐 대만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을 재보면은 아주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체력을 갉아먹는 부동산 문제가 이미 2018년 2016년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야. 제가 지금 유럽의 뭐 남유럽 재정위기, 그죠? 부채위기,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들, 그리고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조금은 제 눈에는 거슬린다라고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을 망가뜨린다는 아니겠지만 중국의 경제 체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은 지금 펠로시도 각을 재고 있을 것이고 본인이 미국을 먹겠다라는 각을 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펠로시 누나도 각 재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바이든의 뭐 원차이나는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많이 얽혀있다라는 부분 체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터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터지진 않아요. 왜? 중국 부동산 터지는 순간 중국은 다시 분열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들은 한족이 몰려있고 한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신장, 여기 위구르족이죠. 아주 문제가 되고요. 우리 티벳 있잖아요. 여기도 티벳 쪽이잖아. 여기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 인도랑 중국 사이에서 딱 어떻게 보면 고원지대 먹고 각 세우고 있는 친구가 티벳인데 여기 독립한다라고 외치고 있잖아. 우리는 신장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만 티벳도 여전히 문제거든요. 그리고는 티벳에 있는 그 우리 달라이라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달라이라마 형. 인도가 있잖아 지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도 여전히 중국화 시켜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신장 위구르. 여긴 어디? 바로 이슬람이랑 연결됩니다. 우리 무슨 회랑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게 그거 우리 지금 이거 아프간이잖아요. 여기 아프간 지나면은 바로 뭐 터키까지 밀자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도 지켜야 되고 티벳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뭐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솔직히 독립한다는 데가 없잖아. 미국은 독립한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 여기 또 누구야? 대만도 지들 거라고 외치고 있지. 그럼 여기만 있냐? 저 뭐 조선족들은, 그쵸, 우리나라가 조선족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일단은 조선족도 그지 만주족이라고 부르는 여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은 내부 사정도 다르고 지금에 처해 있는 경제 사정도 다르고, 미국의 경제는 짱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제는 어딘가가 허술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베이스, 가장 이제 백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너무 고속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한번 쳐맞아봤잖아요. 뭘로? IMF로. 물론 중국이 고속 성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뭐 한국의 IMF도 받고 또 남미나 이런데 뭐 양털깎이 당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중국이 2015년도에 한번 야 우리 글로벌로 문 10개 닫습니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발을 빼긴 했는데 왜냐면 지들도 IMF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공산당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좀 쌓여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족은 뼛속 깊이 중국인이더라. 저도 뭐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이에 맞는 우리나라 유명한 썰 하나 있습니다. 그 조선족의 그 어떻게 도우미 아주머니를 이렇게 집에 들였는데 환율이 원화가 셀 때는 아이고 사모님 이러다가 원화가 떨어질 때는 내 이 월급 받고 일 못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전설 오브 전설이 있긴 한데 네. 실제 실화예요. 중국인들은 그렇잖아. 딱 이치에 맞게 돈이 되면은 돈이 안 되면은 이러는 저는 그렇대요. 그런 부분이 썰이 있긴 한데 그 썰이니까 어쨌든 중국인들의 옛날 왕서방 정신은 그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냐 대만 침공한다라는 거는 저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러시아는 솔직히 여기 독립한다는 데가 없거든. 러시아는 그래도 푸틴하에 단결은 돼 있잖아. 근데 중국은 달라요. 지금 신장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내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펠로시 누나 내일 대만 방문한다. 블룸버그에서 또 때렸어요? 레알? CNN도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또 나왔다고? 잠깐만. 펠로시 플랜 투 비짓 타이완 투모로우. 언제 뉴스냐 이거? 리버티 타임즈에서 나왔다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될라나? 일단 방금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8월 1일 아니 26분이네. 얼마 안 됐네. 뉴스 나온 지 한 20분 됐네. 필리핀을 경유해서 대만 방문을 한다고요? 일단 리버티 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이고 대만 방문 시 결과를 경고한 중국 당국을 무시하고 화요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리버티 타임즈가 대만의 친여당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지금 그 짜잉잉원 누나의 편에 서 있는 신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통화하면서 대만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불장난을 하면 화상을 입을 것. 저 불장난이라는 단어가 저기 우리 북돼지가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일단 여기도 불장난 얘기 나왔고요. 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전투기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날 타이베이에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오페케이도 문제인데 야 대만 이거 괜찮냐 이거? 아니 잠깐만 나 유튜브에 그거 올려놨는데 아니 잠깐만 야 전쟁 나면 우리나라 가냐 여기? 오늘 해킹도 있었는데 괜찮나 이거? 네. 자 어쨌든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펠로시의 큰 그림